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밥 먹고 와도 누가 안 가져갑니다. 한국인이 특별히 착해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소매치기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전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유럽의 소매치기가 왜 많은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CTV. 우리나라도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은 안 가져가지만 길가의 자전거는 꽤 잘 훔쳐갑니다. 특히 외진 곳에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착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 범죄는 엄청 많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거. 범죄의 핵심은 타인에게 발각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CCTV가 적은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꽤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시와 난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소매치기 조직은 정착에 실패한 이민자들입니다. 유럽은 나라 간 이동이 육로라서 꽤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유입된 집시와 수백 년간 공존하던 공간이 유럽입니다. 거기다 현대에는 난민들도 대거 유입됐습니다. 정착에 실패한 그들에게 소매치기는 생존의 수단입니다. 일자리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마침 관광객은 넘쳐나는 거죠. 생존 앞에서 도덕은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그들은 신분이 불확실해서 잘 잡히지도 않아요. 혹시 발각돼도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육로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쪽은 북한이죠.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도망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건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중세의 도시 구조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유럽의 도시 대부분은 중세에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유적지가 대부분 구도심에 있기 때문이죠. 구도심은 역사 유적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지간하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더 그래요. 저희도 이번에 종묘 앞 개발을 두고 말이 많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유럽의 관광지는 아직도 길이 좁고 골목이 많습니다. 이 구조는 원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용으로는 꽤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관광객 수천 수만 명이 카메라 들고 지도를 보며 좁은 길을 가득 메웁니다. 방어에 최적화된 도시가 아이러니하게도 소매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변한 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유명 관광지처럼 좁고 붐비는 곳은 소매치기에겐 천국입니다. 그런 곳에선 정신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사실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는 특정 시즌이 되면 도시의 인구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는 현지인들이 포르투갈 같은 다른 유럽의 휴양지로 휴가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포르투갈에도 우리가 많이 가죠.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사는 곳은 물론 휴가지까지 관광객들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유럽에는 소매치기의 타겟이 되는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물 반, 고기 반인 거죠. 유럽 소매치기의 표적은 관광객이지 현지인이 아닙니다. 남미의 강도가 현지인도 타겟으로 삼는 거랑은 꽤 다르죠. 그래서 파리나 로마 같은 현지인들을 보면 의외로 꽤 편안하게 다닙니다. 그들은 살만한 거죠. 이제 소매치기가 많은 이유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긴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하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소매치기는 대부분 경범죄입니다. 피해금은 적고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걸 끝까지 수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유럽은 소매치기 범죄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 결과 소매치기는 잡혀도 금방 나온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유럽의 소매치기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팀으로 움직이죠.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 말을 걸어서 시선을 끄는 사람, 실제로 훔치는 사람, 도망 경로를 확보하는 사람. 영상에서 보셨듯 이건 즉흥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역할이 분업된 직업화된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을 했는데도 당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돈과 여권, 카드는 얇은 복대에 넣고 다니셔야 합니다.
둘째, 가방은 무조건 앞쪽으로 매세요. 셋째,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일단 무조건 경계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추억으로 남기 위해 오늘 내용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